엄지를 주무르면 뇌가 건강해지고, 검지를 주무르면 위장이 좋아지며, 중지를 주무르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약지를 주무르면 간이 편안해지며, 새끼손가락을 자주 주무르면 콩팥이 튼튼해집니다. 손을 많이 주무르면 병이 낫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손 주물러 병 고치기, 민족의학연구원에서 쓰고 보리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저는 민간의학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20대 중반에 심각한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수술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발했습니다. 거의 걷지도 못했습니다. 숱한 물리치료와 통증 치료를 반복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방치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권도원 박사의 제자인 한의사분께 체질침이라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체질침은 말 그대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손과 발에만 침을 맞는 치료입니다. 너무 간단한 치료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거짓말처럼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재발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양의학의 신묘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책입니다. 민간의학은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에 의한 결과입니다. 절대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책은 손을 주무르면 만병이 낫는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손은 모든 오장육부와 신체 기관의 요약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지침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는 민간의학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손을 주무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자인 민족의학연구원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2009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 상태인데요. 다행스럽게 큰 글씨 책은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민족의학연구원. 민족의학연구원을 설립한 윤구병 씨가 정년이 보장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라북도 변산반도에 공동체를 세워 농사꾼이 된 것은 15년 전이다. 민족의학연구원은 변산공동체, 보리출판사와 손잡고 우리 결의의 생태적 살림운동을 벌여나가면서 민족의학을 결집하고 결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도서를 앞으로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약손문고, 동의 본초도감, 민족의학 총서, 보리살림 총서가 그것이다. 지금부터 책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 남과 뜻을 같이 해 힘을 모을 때 손을 잡는다는 말을 쓴다. 일하는 솜씨가 빈틈없고 야무지면 손이 여물다고 하고, 씀씀이가 후하고 넉넉하면 손이 크다고 한다. 일손이 모자라면 손이 달린다고 하고, 마음을 바로잡아 나쁜 짓을 그만둘 때면 손을 씻는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손은 참 여러 가지 뜻으로 잘도 쓰인다. 뜻이나 솜씨, 씀씀이나 일손, 마음가짐까지 다 손이라 한다. 심지어 목숨도 죽고 사는 것이 모두 내 손에 달렸다라고 말한다. 여기 아픈 사람이 있다. 급하게 먹고 체했는지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나며 몸까지 덜덜 떨린다. 손가락을 따고 몸을 주물러 따뜻하게 하자 이내 그 사람의 얼굴빛이 돌아온다. 식은땀도 가시고 몸이 떨리는 것도 멈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체한 것이 가라앉아 원래대로 다시 건강해졌음을 안다. 하지만 간이 나쁘다거나 심장이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증세는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얼굴빛이나 식은땀, 몸의 떨림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내장이 아픈 것은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하면 병을 키운다. 간단한 병인 체증은 손을 따고 문질러서 바로 고치면 되지만 더 큰 병인 내장의 아픔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마냥 내버려 두었다가 크게 아프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내장이 어떤지를 미리 볼 수는 없을까? 내 몸이 건강한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리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이 바로 손에 있다. 왜냐하면 손이야말로 우리 몸의 축소판이자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손은 사람 몸에서 가장 끝에 있다. 몸 아랫도리의 맨 끝이 발이라면 윗도리의 맨 끝은 손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끄트머리 신경과 세포가 다 손에 모여 있다. 이 풍부한 말초신경 때문에 손은 매우 예민하고 밖의 자극에 민감하다. 사물을 만져 크고 작음, 거칠고 부드러움, 차고 뜨거움 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손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것도 손이고 가장 섬세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손이다. 그리고 이 민감한 손끝에서 느끼고 알아차린 정보는 곧바로 뇌로 전해져 풍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손을 외부에 있는 두뇌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게다가 손의 예민함은 밖의 것을 안으로 전할 뿐 아니라 안의 것을 밖으로 전하는 구실도 한다. 곧 속이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나이가 들어 더는 잘 못 움직이거나 하면 몸 안의 이런 형편이 수없이 많고 예민한 말초세포들을 따라 손까지 곧바로 전해진다. 손이라는 겉을 보고 몸이라는 속의 형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 사람의 손에는 무려 75개의 혈과 6갈래의 경락, 즉 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다. 사람 몸에는 모두 12경락이 손을 지나가는 것이다. 나머지 반은 발을 지나가지만 비록 손을 직접 지나지는 않아도 이 경락들은 한 쌍의 밧줄처럼 치렁치렁 얽혀서 온몸을 돌아 손가락 끝으로 뻗어간다. 곧 손에 고스란히 12경락의 정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12가닥 경락은 당연히 내장과 아주 가깝게 이어져 있다. 따라서 내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프게 되면 이 경락들을 거쳐 손바닥에 증세가 나타난다. 손바닥을 꼼꼼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몸속 오장육부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손바닥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붓다면 그 사람은 간이 좋지 않은 것이다. 손톱에 가로줄 무늬가 있으면 열병을 앓았거나 변비 또는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기가 쉽다. 마치 지도를 보고 산이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으며 얼마나 높고 깊은지 알 수 있듯이 손을 보면 몸을 알 수 있다. 사람도 손을 놓고 세심히 살펴보면 우리 몸의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지 않은지, 어디에 막다른 함정이나 큰 병은 없는지 찬찬히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신기하게도 마치 나무가 물이 모자라면 잎과 가지가 시들면서 물이 필요함을 알리듯이 몸도 어디가 아프고 이상하면 밖으로 자꾸 신호를 보낸다. 다만 보는 사람이 소홀히 하다가 놓칠 뿐이다. 그래서 나무가 마를 때 물을 주어야 하듯이 사람의 아픈 몸도 미리 알아채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 만약 잘못해서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마른 나무는 가장 먼저 끝에 달린 잎이나 가지가 떨어지다가 조금씩 몸통이 썩고 마침내는 뿌리가 마르고 만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끝에 있는 손과 발에 먼저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으면
서서히 몸통인 내장이 썩고 마침내는 기운이 말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을 꼼꼼히 살피고 읽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일이다. 손을 주물러 병을 고칠 수 있냐고? 그렇다. 그렇다면 손은 단순히 몸의 이상을 살필 수 있는 거울로서만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 손으로 몸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손이 온몸과 이어져 있다는 뜻이며 그 말은 거꾸로 손을 자극하면 온몸이 자극을 받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곧 손을 지나는 신경과 경락을 자극해서 거기에 이어진 내장을 건강하게 만들거나 더는 나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책의 제목인 손 주물러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도 거기에서 나왔다. 그런데 단순히 손을 주무르는 것만으로 과연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무릎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추울 때 손을 비비고 체했을 때 손가락을 따고 속이 아플 때 배를 쓰다듬는 것이 모두 크게 보자면 손치료의 하나이다. 원시시대 사람들도 아프면 손을 비비고 꼬집고 주물렀다. 그러면서 차차 어느 곳을 누르고 비벼야 아픔이 멎고 속이 가라앉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 경험과 실패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큰 바탕이 되어 마침내 요즘의 손치료가 나온 것이다.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이 치료법이 나왔으며 중국에서는 의학의 대표적인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황제내경에 이미 주무름의 효능이 적혀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약손이라 부르는 오랜 치유법이 있다. 물론 이때의 약손은 남의 배를 어루만져 고치는 약손일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약손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우리 결의 약손이 지닌 지혜들과 더불어 중국의 고전과 여러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묶어낸 책들까지 알뜰하게 엮어보았다. 손을 주물러 병을 고치는 것만큼 좋은 치료는 없다. 특별한 도구나 기구가 없이 손만 있으면 되니 간편하고 돈도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온몸 오장육부를 골고루 자극할 수 있으니 치료하는 범위가 넓고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간단한 감기에도 독한 약물과 주사를 무턱대고 처방하는 현대식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가난하고 시간 없고 병원 문턱이 터무니없이 높아 보이는 서민들에게 이만한 치료법도 흔치 않다. 게다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한다. 손을 주무르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운동도 과하면 부작용이 생긴다지만 손 주무르는 것은 그렇지 않다. 손 주무르기는 만약 내 몸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치료해주고 만약 병이 없이 튼튼한 몸이라면 그 몸을 더욱 튼튼히 해준다. 아프든 튼튼하든 다 좋다는 말이다. 그 손을 주물러서 아프고 막힌 몸을 시원하게 고치고 뚫어보자. 손이라는 부분을 치료해서 몸이라는 전체를 튼튼하게 고치는 일은 이제 그야말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는 실천으로 들어가서 감기와 같은 간단한 병에서 간경화 같은 무거운 병까지 자기가 앓고 있는 병과 그 병에 맞추어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제껏 주무르기라는 말로 두루 통틀어서 썼으나 손 주무르는 방법에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무르기, 누르기, 꼬집기, 비비기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방법들은 쓰임새나 하는 법이 조금씩 다 다르다. 지금까지 민족의학연구원에서 저술한 손 주물러 병 고치기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에서는 각 질병마다 어떤 부위를, 어떤 혈자리를 누르는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다룰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저는 이런 약손요법에 대한 책들을 접할 때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하곤 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런 비법들을 알아냈을까? 이 비법들은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냈을 겁니다. 저는 요즘 출퇴근길에 손 주무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손 주무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르기, 찍기, 주무르기, 밀기, 따기, 비틀기, 비비기, 문지르기, 쓰다듬기 등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손가락부터 손바닥을 정성스럽게 누르고 주무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은 몸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주무른 지 보름 정도 되었는데요. 주무르고 누르다 보면 아픈 곳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누르고 주무르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좀 더 오랜 시간 자체 임상을 해보고 나중에 방송에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하튼 멋진 책입니다. 집필하느라 고생하신 민족의학연구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바닥에 대한 오장육부와 경락혈에 대해서는 세이버스 채널 게시판에 사진으로 올려두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을 검색해도 금방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짬나는 시간에 손을 주무르세요. 건강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지를 주무르면 대뇌가 건강해지고, 검지를 주무르면 위장이 좋아지며, 중지를 주무르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약지를 주무르면 간이 편안해지며, 새끼손가락을 자주 주무르면 콩팥이 튼튼해진다. 그러니 손을 많이 주물러라.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파도 근심 말라. 틈나는 대로 주무르면 병이 낫는다. 틈이 날 때마다 손을 주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